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퇴직금, 퇴직연금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릴게요. 저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대표로 재직하고 있고요. 같은 이름의 네이버 카페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판도라님, 저는 일반 퇴직금 제도를 하고 있는데 DB형하고 DC형 회계 처리 방법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퇴직금에서 IRP로 지급할 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희 카페분이 물어보셔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일반 퇴직금 DB형, 일반 퇴직금하고 DB형이 있잖아요. 퇴직충당금 통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하고 이거를 IRP 통장으로 이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DB형하고 DC형하고 요거는 제가 옆에다가 좀 연결을 시켜 놓을게요. 여러분 그 제 다른 영상에서 확인을 좀 해보세요. DB형하고 DC형을 그럼 간단히 그냥 소개를 시켜 드리자면 DB형은 회사에서 통장을 만들어요. 저희 회사 이름이라면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그 통장을 만들고요. 연금 통장을 만들고요. 여기다가 뭐 김말동, 이세동, 뭐 판도라, 그다음에 뭐 유재석 이런 사람들의 그 퇴직금을 12분의 1로 해서 여기다 퇴직금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이렇게 하는 거를 DB형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누구 명의로 되어 있죠? 이 통장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죠? 회사 명의겠죠? 그럼 이자 수입은 누가 가질까요? 회사가 갖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회사 명의니까 원천징수는 신고는 누가 해야 되죠? 의무자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DC형이라는 거는요. DC형이라는 거는 이 아직 1년이 안 됐지만 한 명 한 명의 통장을 이렇게 김말동 이름으로 만들고 이세동 이름으로 만들고 판도라 이름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을지문덕 이름을 만들고 유재석 이름으로 만드는 겁니다. 명의가 누구예요? 직원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각각 12분의 1로 해서 퇴직금을 넣어주는 거예요. 1년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두 개 다 1년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여기에 명의가 누구 명의라고요? 직원 명의라고 그랬죠. 그럼 이 통장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죠? 이때 당신은 직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자는 누가 갖죠? 직원이 갖겠죠. 그리고 원천징수에 대한 신고는 누가 해야 될까요? 연금사업자가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DC형에 대해서는 확정기형은 돈을 넣으면 그다음부터 우리 할 일은 모두 끝나버려요. 그러면 회계를 이제 좀 알아볼게요. 처음에 DB형이나 일반 퇴직금이고요. 퇴직충당금 통장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없을 때와 있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퇴직충당금 통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 IRP 통장으로 이체하지 않고 직접 그냥 지급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부과할 때는요. 비용이라는 퇴직금이라는 계정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모아서 퇴직충당금으로 모아야 되겠죠. 부채인 퇴직충당금으로 모아놓습니다. 비용을 발생시켜서 부채인 퇴직충당금으로 부과를 할 거예요. 부과를 한 다음에 돈이 어디로 들어오죠? 관리비는 어디로 들어오죠? 일반 재예금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일반 재예금 통장에서 옮겨놔야 되겠죠. 어디로 옮기냐? 충당금이 들어있는 퇴직금, 예치금 통장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퇴직충당금 통장이 별도로 없는 경우는 이게 제외되겠죠. 왜냐하면 별도로 옮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통장에서 통장을 옮길 때 뭐 가수금, 가지급금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통장만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관리비, 퇴직충당금에 대한 관리비가 재예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퇴직충당금이 원래 모여 있어야 하는 퇴직금, 예치금 통장에다 옮겨 놓는 겁니다. 자, 자산이 증가하고요. 자산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원, 1,000원을 옮겼어요. 그 다음에 지급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돈이 나가야 될까요? 퇴직충당금으로 모아놨기 때문에 퇴직충당금으로 나가고요. 그 통장을 퇴직금 예치금 통장에 넣어놨기 때문에 퇴직금 예치금 통장에서 나갑니다.
이해되시죠? 퇴직 충당금은 1,000원이 나가고요. 퇴직금 예치금에서는 세금을 빼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DB형인 경우는 B형인 경우에는 누가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말씀드렸죠? 네, 사업주,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돈을 모아 놨다가 돈을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와 퇴직주민세를 별도로 예수해 놓는 겁니다. 예수금 모아놓는 겁니다. 자, 퇴직충당금 이 퇴직충당금이 부채잖아요. 자, 부채로 주고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금으로 퇴직소득세하고 퇴직주민세를 떼어놨다가 나중에 그 다음 달에 10일 날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DB형이고 일반 퇴직금이고 DB형이고 퇴직충당금 통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인데 IRP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모을 때는 비용 대 퇴직충당금으로 모으고요. 그 다음에 대체할 때는요, 재해금에서 퇴직금 예치금 통장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조금 다르죠? 여기 밑에 보면은 여러분, 그 위에는 뭐가 있었죠? 예수금이라는 퇴직소득세와 퇴직주민세가 있었는데요. 이 밑에는 이 예수금 계정, 세금 계정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 없을까요, 여러분? 왜 없을까요? IRP 통장으로 이체를 하는 경우에는요, 세전 금액으로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IRP 통장이라는 거는요, 개인 연금 통장이에요. 자, DC형과 다른 이유가 좀 있는데, DC형은 우리 회사에서 각 개인의 이름으로 만드는 거고요. IRP 통장은 내가 내 통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퇴직금을 여기 IRP 통장에 넣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일반 퇴직금 제도인 경우에는 그냥 그분의 개인 통장으로 아무데나 넣어줄 수 있었는데요. 이제 2022년 4월 14일부터는 모두 다 몇 개의 조건을 제외하고는 IRP 통장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로 넣어야 된다? 세금을 떼지 않는 세전 금액으로 넣기 때문에 1,000원 전체를 다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퇴직충당금 1,000원, 퇴직금 예치금 1,000원 이렇게 해서 세액을 떼지 않고 지급을 합니다. 요거는 IRP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에 이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IRP 통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 금액을 바로 찾아서 내가 쓰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쓸 수도 있겠죠. 이 통장으로 넘어갔을 때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그거를 퇴직소득세 이연이라고 합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연결을 앞에 좀 연결을 해 놓을게요. 자, 그래서 그냥 퇴직충당금 세전 금액을 다 그냥 줘버린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이 IRP를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때? 연금을 수령할 때 조금씩 세금을 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DC형은 어떨까요? 요거는 일반 퇴직금이나 DB형이었죠. DC형은 가장 편리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는 그 직원의 월급의 12분의 1을 매달 이 사람 개인으로 만들었던 김말동, 김쇠동, 유재석, 판도라 이름으로 회사에서 12분의 1을 그냥 매달 이 통장에 넣으면 우리의 업무는 모두 쫑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지급할 때도요, 어디서 지급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연금을 운용하는 사업장에서 회사는 아니죠. 뭐라 그러죠?
뭐 은행 같은 데 있잖아요. 은행, 연금 운용처에서 돈도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가 회계 처리를 하는 거는 퇴직금 대 재예금으로 하면 됩니다. 왜냐면 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통장으로 가는데 이럴 때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통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도 뭔가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 처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비용만 발생시켰어. 비용만 냈어. 이 통장으로 옮겼어. 그렇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C형에서는요. 퇴직금을 충당금 형태로 별도로 예치하지 않습니다. 비용 대 재예금으로 해서 처리하고요. 우리가 지급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퇴직충당금이나 퇴직금 예치금으로 대체를 하거나 퇴직충당금으로 지급하거나 하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IRP는요, 선생님? 라고 물어보죠. 판도라님, 그럼 IRP로 지급할 때는 어떨까요?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는 이미 여기서 모든 회계 처리가 다 끝난 겁니다. 단 이분이 1년이 안 돼서 퇴사를 했어요. 1년이 안 돼서 퇴사를 했어요. 그럼 이분은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겠죠? 그럼 이 금액이 다시 우리 통장으로 산입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 명의로 해줬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1년이 안 됐는데 그 직원한테 이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되게 간단하지만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아셔야 돼서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짧게 찍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DB형, DC형, 그리고 일반 퇴직금 모두 IRP로 지급을 하는데 그 중에 연세가 55세가 넘으셨거나, 왜냐면은 연금이 55세부터 발생하거든요. 55세가 넘으셨거나 300만 원 미만이거나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외국인인데 외국으로 가셨거나 아니면 다른 기타 국가에서 정한 몇 가지 사항들에 따라서 그 부분들은 IRP 통장으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 IRP로 지급하시고요. 다만 과태료 규정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과태료 규정은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국가에서는 IRP 계정으로 퇴직금이나 DB형이나 DC형이나 모두 지급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교육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